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12월 첫째 주 장세 전망 시간으로서요. 최근 외국인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두 번째로는 지난 4월이죠.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통신 상용화를 시작을 했죠.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 일본, 필리핀, 유럽 등 세계 각국이 이제 상용화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제 준비 단계에 있는데 국내 업체와 좀 협력 관계를 맺으려고 좀 방문들을 많이 하죠. 그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우리 하모닉 관심주 20종목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에 들어가기 전에요. 여기 한번 홍보 잠깐 해야겠네요. 증권 강연에 오늘 있죠? 오후 2시서부터 5시 장소는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이에요. 참가비는 무료가 아니고 2만원이고요. 주요 내용은 내년이죠? 2020년 주도주 핵심 5종목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지난 주간 장세 분석이죠? 종합지수 2주 연속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14포인트 한 0.67이죠. 2087포인트에서 2100선이 무너졌고, 수급상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1조 8천억이죠. 최근 17일 연속해서 한 3조 9천억 지금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1포인트, 그러니까 소폭 약밥 정도죠. 0.15포인트 하락을 해서 632.99로 마감됐죠. 상대적으로 코스닥 하락이 약한데, 그거는 이제 지지난주 한 일주일 동안 5% 넘게 빠졌고, 코스피 같은 경우가 좀 덜 빠졌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바뀌는 그런 모습이 있죠. 코스닥 수급상에서 보면 외국인, 기관, 기타 법인들의 계속적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개인들이 한 2,2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네요. 이 선물 쪽 보면은 지수가 2.45포인트 한 0.87 정도 하락해서 277.5인데요.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고 있죠. 3,700계약 정도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관들이 한 6,200계약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외국인들이 이 현물에서 1조 8천억 매도를 해줬지만요. 최근 들어서 이 종목별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좀 매수를 해주는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 한번 뒤에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첫째 주 장세 전망 시간이죠. 외국인 매도가 가장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홍콩 인권법에 대한 서명으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번 달 15일 날 3천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3번에 걸쳐서 관세를 지금 매기고 있죠. 처음에는 500억 달러 매겼어요. 그다음에 2천억 달러. 그리고 지금 나머지 물량 3천억 달러를 이달 15일서부터 10% 관세를 매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스몰 딜을 지금 10월 달에 합의를 봤는데 아직 도장을 못 찍고 좀 막바지에 이뤘는데 여기에 이제 홍콩 인권법이 나오면서 중국 쪽의 반응입니다. 중국이 그것에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 미중 무역 협상에 연관을 시켜서 반격을 강하게 하느냐 아니면 이 무역 협상과 외교를 분리해서 해결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최근 나오는 얘기들 봐서는 이 좀 외교하고 경제하고 분리를 해서 해결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하는 전망이 우세하죠. 그 배경을 보면요. 지난 25일이에요.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방침을 결정을 해서 통보가 나왔죠. 거기에 반응을 해서 언제니까 29일이죠. 어제예요. 이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놓고 협상 중인 미국이 29일 32개 중국산 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내년 8월 27일까지 25% 관세를 면제를 해줬다라는 그런 얘기죠. 지금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조금
호의적인 사항으로 돌아가고 있다. 단순히 이 인권법 통과로 중국이 얼마나 연관을 시키느냐 안 시키는 관건인데, 이런 분위기 봤을 때는 시킬 가능성은 적다. 그러면 외국인 매도도 앞으로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외국인 매도 나오죠. 그렇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지수 조정이 27일 지난주에 지났어요. 보통 한 2조에서 2조 5천억 봤는데, 아까 말한 대로 외국인들이 17일 연속, 그러니까 지난 7일서부터 어제죠, 금요일까지 3조 9천억 매도를 했어요. 이것이 지난 언제입니까? 2015년 12월 1일서부터 2016년 1월 15일까지 22 거래일 이후 가장 긴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때 한 3조 한 5, 6천억 밖에 안 됐으니까 규모면에서 크죠? 대신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이어갔지만 이 현물 매도 속에 주식 선물은 한 1142억. 이게 주식 선물은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볼 필요가 없이 지금 3조 9천억하고 1142억. 그러면 많아 보이지가 않죠. 근데 이게 이 주식 선물은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10배면은 1조면 한 1000억이니까 한 1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실적 부분이 조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미중무역협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그걸 연계시키지 않고 홍콩 법안과 별도로 둔다면 지수는 크게 올라가겠죠. 거기에 대비해서 이 외국인들이 주식 선물을 순매수를 하고 있다. 뭐 1100억이지만은 그 규모는 실제 따지면 한 1조 1000억으로 봐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나오는데, 특히 또 있죠. 만약에 국내에서요, 기업의 실적 부분들이 좋아진다라는 내용 나오면요, 좋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기사죠.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만 조금 지금 지수가 힘이 없지, 지금 보면 다수 증시가 2017년과 18년 기록했던 최고가를 넘어섰다는 내용이죠. 이 미국, 프랑스, 호주, 스위스 등이 사상 최고점이에요. 이것이 꼭 선진국뿐이 아니라 신흥국도 마찬가지죠. 이 동남아 가까운 대만도 지금 사상 최고가예요. 브라질, 인도 등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기업들의 실적, 각국의 실적들도 상당히 좋아질 걸로 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좀 못 올라가는데 그것이 실적 부분인데, 내년에는 좋아진다 그러죠? 상장사 279곳에 내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65조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보다 26%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 거죠. 매출도 한 5.8% 늘어나죠. 한 2030조 정도 보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보다 한 35% 증가.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이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간다. 이런 것이 기사화되면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17일 연속 3조 9천억을 매도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발 매수로 전환되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으로 이끌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또 하나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이제 외국인 매도하는 것이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난항, 그쵸? 그리고 아까 말한 MSCI 지수 조정, 여기 또 하나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사상 최대 기업 공개 IPO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사 아람코의 공모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4일까지 이제 기간들이 봤는데, 지금 오늘 28일 현재 317억 달러가 신청됐죠.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기업 공개가 나오면서 거기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주식을 조금씩 판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 부분 4일날이면 기간들도 완료하기 때문에, 4일이면 무슨가 수요일이죠? 뭐 그것이 또 팔고 하면은 뭐 월요일 정도, 그죠? 내일 정도면은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나왔던 악재로 인해서 매도선은 조금 줄어들지 않나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15년 12월 2일부터 2016년 1월 15일까지 22일 거래일 하락했는데, 한번 모습을 볼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그죠? 여기죠? 15년이죠, 이게. 이를서부터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그죠? 주가가 다시 이제 상승으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가 요 부분입니다. 12월서부터 1월 달까지, 그죠? 하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매도가 주춤하면서 한번 반등 줬다가 다시 한번 밀렸다가 본격적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외국인 매도가 거의 절정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해서 일단은 하방은 어느 정도 규모면으로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규모면 3조 9천억, 지난번에는 3조 6천억 정도,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봤을서 이 지수가 이제 외국인 매도가 끝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또 그러한 조건들이 하나하나 또 갖춰가고 있죠. 그러면은 지수는 상승으로 반전된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지금 투매에 동참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상승을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것이 이제 중국 왕이 국무위원회 방한이죠. 12월 4일에서 5일날 방한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한 2013년 때 사드 배치 이후 한 5년 만에 처음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 한활령 해제에서 화장품, 게임, 항공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날 한국 화장품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한번 한국 화장품 볼까요? 저는 뭐 그렇게 썩 움직임이 연속성 있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연속성이 탁탁 치고 갈지 이제 수급적으로 봐도 외국인 기관 매도하고 개인이 매수한 물량, 그렇죠? 물론 뭐 꼭 개인이 매수한다고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경 하이텍 갖고 지난주 금요일 날도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일단은 연속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뿐이 아니라 지금 종목이 아모레 퍼시픽, 제이준 한번 볼까요? 아모레 퍼시픽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나왔어요. 그렇죠? 아모레 퍼시픽 그쵸? 마이너스 2,500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주봉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일봉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2,500원. 제이준. 그렇죠? 뭐, 플러스는 나왔지만은, 위에 이 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모습.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만 좀 상한가 들어가가 좀 강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조금 연속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 해서, 일단은, 뭐, 중국에서, 왕이 국무위원이 방한을 한다지만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 말씀을 드린다서 다음 주 뭐 아까 말한 외국인 매도는 갈수록 조금 주춤해질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상승을 전환됐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그걸 준비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G 통신 장비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송구르고 있는데, 이제 상승 전환이 좀 다가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난 4월 3일 오후 11시. 우리가 이제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이제 개통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5G 통신에 가입한 인구가 400만이 넘으면서 세계 1위라 그러죠. 여기 보면요. SK텔레콤은 필리핀에 5G 통신 노하우를 전파한다 하면서 SK텔레콤은 지난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나우 코퍼레이션 텔레콤과 5G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죠. 또 SK텔레콤은 지난 10월인가요? 일본 제4이동사 라쿤텐의 5G 기술 수출을 계약을 또 체결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럽, 동남아, 그러니까 필리핀이어서 동남아는 물론 유럽 중에서도 요청이 와 5G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죠. SK텔레콤이. SK텔레콤뿐이 아니라 여기는 LG 플러스죠. 5G 러브콜은 중국에서도 이어진다. 가입자 3억 2천만 명을 거느린 중국 1위 차이나 텔레콤 경영진은 최근 서울 마곡에 LG U 플러스 사업을 찾았다는 얘기죠. 이 통신사뿐이 아니라 장비업체인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통신업체는 이미 5G 최초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삼성전자는 일본 이동통신 2위 산업인 KDDI에 2조 3천억 규모의 5G 기지국 장비를 공급하는 데 계약을 체결했고, 삼성전자는 미국의 버라이즌에 이어 AT&T 그리고 스프린트에도 5G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돼 장비 수출이 한창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중동과 일본 등 앞으로도
5G 도입 계획이 있는 국가에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이 5G 시장이 앞으로 상당히 크게 확대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 최초로 상용한 국내 업체한테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 부분은요, 이제 각국에 있는 중국에 이제 본격 투자를 시작했고, 지난 11월 1일 날 상용화 시작했죠. 이제 일본은 내년 상반기에 시작한다. 그러면 한번 내용 볼까요? 일본은 내년 상반기 투자 및 7월 올림픽 기점을 해서 상용화가 기대된다. 그러니까 올림픽이 7월에 열리는데 그 전에 상용화를 하겠다는 얘기죠. 일본은 중국 화웨이 장비 배제,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을 받은 거죠. 화웨이 장비를 안 쓴다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공급을 확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일본 쪽에 하는 것이 이제 하면 OE솔루션, KMW, HFR 그리고 다산 넥스트웍스가 수혜를 받을 거라는 얘기죠. 유엔은 이제 중국 11월 1일 날 상용화를 시작한 중국이에요. 내년 중국은 5G 기지국을 약 68만 개를 설치할 걸로 예상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중국 시장 내 노키아의 시장 점유율을 10%로 가정할 경우 노키아발, 이것은 이제 KMW 얘기입니다. MMR, 그러니까 대량 다중 입출력 네트워크 장비라 그랬죠. 공급이 확대되며 국내 5G 투자 대비 더 큰 수혜가 계산된다라는 얘기죠. 그 해서 그러니까 중국 투자하면서 KMW, JT양 필터 공급이 있죠. 그리고 노카에다 아까 말한 대량 다중 입출력 네트워크 장비 공급이 KMW에서 수혜가 된다라는 얘기고, RFHIC는 하웨이양 지락 관련 트랜지스터를 공급을 하고 있고 제2 벤더죠. 올해 한 450억이죠. 한번 내용 자세히 볼까요? 내용이 요 부분이 지금 그쵸? 안 나왔네요. 요 부분. 여기 있네요. 하웨이의 지락 관련 제2 벤더로 올해 한 450억 했는데 내년에는 1150억, 21년 내후년에는 2000원까지 증가를 한다. 그래서 RFHS는 이게 지락 관련 트랜지스터 만드는 회사인데 아까 말했죠. 또 삼성전자로 향하는 매출 증가도 또 앞으로 크게 늘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수혜가 된다라는 얘기고, 또 노키아 쪽에도 또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상당히 나빴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일본, 중국, 세계 각국,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이제 상용화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외 수출이 증가를 할 수 있다. 여러 나라에서 지금 국내 여러 업체한테 지금 타진을 하고 있다라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OE솔루션도 중국 현지 업체랑 LD칩 공급 가능성이 커서 내년 1분기 실적 전망이 KMW 같은 경우는 한 53% 증가한 381억. 올해 1분기 대비 올해 또 상당히 실적들이 좋았는데 내년에 더 좋아지죠. OE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 41% 증가할 걸로 보고요. 우리가 이제 하모니 관심주에 포함되어 있는 RFHC는 올 1분기보다 내년 1분기가 62%. RFHC는 오늘 3분기 실적이 적자로 나왔죠. 4분기는 좀 흑자는 나오지만은 작년 대비해서는 꽤 크게 개선이 못 돼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내용이어서 우리가 하는 뭐 KMW, OE솔루션, RFHIC 그리고 RF텍, RF텍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방송한 지 한 15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참 열심히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RF텍이죠? 사상 최대 3분기. 우리 RFHC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적자로 전환됐는데 얘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했다는 내용이고 앞으로도 더욱더 좋아지겠다라는 내용들이 줄줄이 있죠. 한번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FHIC. 자, 어제는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 가격 조정은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돼서 좀 지수가 안정이 되고 또 해외발 수주권이 하나 둘씩 나올 때마다 꼭 이 RFHC뿐이 아니라 뭐 다른 OE솔루션, KMW, 아까 말한 HFR 이런 종목들이 나올수록 이 종목도 통신 장비 업체들이 동반 상승도 가능하다 해서
조정 마무리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매도 타이밍은 늦은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때가 아닌가는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RF텍도 마찬가지죠, 그쵸? 예, RF텍. RF텍 최근에 뭐 주가가 좀 하락하는데 좀 덜 빠졌던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는데 주가 하락폭은 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 음봉만 조금 계속적으로 연달아 나와서 조금 뭐 불안한 모습인데 뭐 주가 움직임 폭은 좀 뭐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많이 빠질 때가 한 3.5%니까요. 최근에 뭐 종합지수만 빠진 것만 해도 뭐 지난주 코스닥이 한 5% 넘게 빠지고 요번에 뭐 약보합 수준에서 한 6% 정도 빠졌으면 종목들 한 10%씩 빠졌다 하면 돼요. 거기에 맞게만 조금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시장 안정되면은 대체 줄 수 있다. 수급적으로 보십시오. 그렇죠? 세력들이 도망간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조금 개인들이 최근에 들어서 오히려 좀 매도가 나왔죠.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하는데, 그렇죠? 거의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가는 하락하는데 이것이 이 종목에 대해서 세력들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 하락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동반적으로 하락한 거다. 수급적으로 이 주체 세력들은 오히려 꾸준하게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지수가 조금만 안정만 취하면 쉽게 올라갈 수 있다 해서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통신 장비 업체들 지금 총 우리가 하모닌 관심주에 있는 RFHIC 그리고 RF텍 그리고 프론트홀 해갖고 HFR 있죠? HFR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언급을 했는데 하모닌 관심주에는 안 들어왔어요. 자, 이것도 이제 하반 경직의 모습을 상당히 강하게 받고 있죠. 어제도 얘도 한 2.6% 빠지는데 개인들이 오히려 매도에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주가 빠지면은 이 종목 주체 세력인 기관이든 외국인들이 매도가 크면서 그 물량 외국 개인들이 받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주가 하락대 패턴인데 전혀 그런 모습은 아니다 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그죠? RF텍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통신 장비 업체 이제 해외발 수주권이 이제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주가 재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것이 하모니 관심주인데요. 일단은 지금 빨간색 있는 부분만 타이밍을만 언급을 해드린 부분이고 까만색 부분이라든지 파란색 부분은 아직 타이밍을 정해드리지 않았어요. 아마 하게 되면은 이오테크닉스 그렇죠? 아마 제일 빠르게 아마 언급해야 삼성전기 요 종목들 위주로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조금 진정이 되면은 아마 타이밍을 잡아드리는데 지금 이제 안 빠진 종목들 상당히 좋은 모습이 있지만은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저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 경제 누가 관리를 해주지만은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은 그동안에 안 빠진 부분도 하루 이틀 만에 반영이 되면서 크게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죠. 제가 이제 그거에 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에 조금 이게 타이밍을 조심스럽게 언급을 해드리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이렇게 큰 걱정할 필요 없고요.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거고 외국인 매도가 조금만 진정이 되면은 과거 사례에 봤듯이 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도 반전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 하모닌 관심주 한번 자세히 보시고 요 종목 위주로 한번 뭐 우리가 이 하모니 관심주를 계속적으로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오전에 계속적으로 뉴스 특징주 분석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지속성 있고 좀 주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 위주로 모아놨고 또 투매라는 저기 이제 패턴식으로 테마식으로도 이제 골고루 시장에서 좀 인기 있는 테마들도 그리고 앞으로 인기가 끌 수 있는 그런 테마들 위주로 모아놨으니까 아마 이 종목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 잘 쉬시고 오늘 강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